오랜 기업인 생활을 끝내고 공인으로 나섰던 12년 전부터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우리 내외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합니다. 그 외에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해인 2007년이죠.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2009년도에 청계재단을 설립해 사지를 모두 기부했다고 말했는데요. 근데 청계재단이 과연 공익재단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재산 증신용 재단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논란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빚 때문에 청계재단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당 발제에서 청계재단을 둘러싼 논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 후보의 완승으로 무척 싱겁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와 달리 선거 과정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BBK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가 아니냐는 논란이 핵심이었습니다. 재산 문제가 MB의 발목을 잡을 위기에 처하자 대선을 열흘 앞둔 이명박 당시 후보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만한 집 가지면 충분하니까 모든 것을 공익사업에 내놓을 결심을 했습니다. 또 가족들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취임 후 1년 4개월이 지나 이 약속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MB의 아호를 딴 청계재단을 만들어서 이 대통령이 보유하던 강남의 영포빌딩, 영일빌딩, 대명주 빌딩을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당시 감정가액만 395억 원에 이르는 재산이었습니다. 재단법인 청계는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및 복지와 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론과 마음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지금 청계재단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계재단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계재단이 재단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아서 이 전 대통령의 개인 빚을 갚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 30억 원의 빚이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이 빌딩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빚을 갚았는데 건물이 재단 소유로 넘어가면서 채무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계재단은 다시 50억 원을 빌려서 이 전 대통령이 남긴 빚을 상환했고 현재까지 갚아야 할 대출금은 5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11월 1일까지 이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단 설립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급해진 청계재단은 재단 소유의 영일빌딩을 급매물로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작 본연의 장학금 줬어야 될 돈들을 이런 전직 대통령 빚 갚느라고 쓴다는 것은 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이 교육청에서 분명한 그런 어떤 행정 관리를 해야 한다. 청계재단은 설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익재단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규모가 매우 적고 매년 액수가 줄고 있습니다. 청계재단의 소유자도 논란입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걸로 알기 쉽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모두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 개인의 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산 증식 혹은 상속과 증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재단을 자녀에게 상속을 만약에 한다면 세금이 100억 원 이상 절약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인 장학사업에 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기본 재산 증식에다 이것을 외부의 거의 기부금까지 적립하고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MB 빚 때문에 청계재단 문 닫을 위기라고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BBK, 도곡동 땅, 뭐, 이런 게 이제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래서 이제 막 문제가 생겼었죠. 또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사저, 건축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 이런 걸로 또 퇴임 이후에는 지금 등등 하여간 지금 재산과 관련된 논란이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계재단 문제는 뭐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빚을 갚기 위해서 청계재단이 대출을 받았다. 근데 이제 그걸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 이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가 됐는데 당시 한나라당에 30억 원의 특별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뭐 대충 이제 대통령 후보쯤 되면 그 정도 당비 내는 게 관행이긴 한데 그 돈을 갖고 있던 개인 돈으로 낸 게 아니라 고대 교우 회장이죠.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2008년에 청와대 감원한 이후에 이 30억을 갚기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30억을 빌렸는데 뭐 거기까지 그럴 수 있는데 2009년에 청계재단에 이 건물을 출연하면서 그 건물에 떠안고 있던 그 빚을 정리하지 않고 그 빚을 통째로 그냥 넘겨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근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건물이 바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영일빌딩입니다. 영일빌딩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죠. 이 빌딩에 2007년 11월 30일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총 39억 원. 이건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한 30% 정도를 가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30억 원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명박 당시 후보였죠.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 그러니까 천신일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빌려서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이게 2008년 4월 29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근저당권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등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건데, 자, 이 등본은 뭐냐? 이건 또 다른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서초동의 대명주 빌딩입니다. 2008년 4월 29일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요. 뭐냐면 여기는 이제 36억 원으로 돼 있죠. 채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우리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해서 이 돈을 차입을 하면서 아마 앞에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채권 최고액 60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09년 10월 14일인데 청계재단이 만들어진 뒤거든요. 그러니까 청계재단으로 소유가 넘어간 이 건물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 60억, 그러니까 실제로는 50억 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그 대출금 50억 원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뒤에 특별 당비를 한나라당에 30억 냈는데 그게 뭐 이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발생, 뭐 비용이 금융 비용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50억 원이 됐는데 그 50억 원을 청계재단이 갚지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청계재단의 재단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청계재단이 장학 사업은 뭐 계속 하기는 해 왔습니까?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2009년에 설립이 됐는데 2010년에 그 이듬해죠. 사회적 약자에게 6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억 원가량씩 이제 계속 줄게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3억 2천만 원까지 이제 떨어졌죠. 장학 사업을 한다면서 만든 재단이 MB의 개인 부채를 갚는데 50억 원을 쓰고 이 정작 본질인 장학 사업에는 그 절반인 25억 원도 지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청계재단이 과연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청계재단이 장학금 규모는 크게 줄이고 있는데 반면 단기 금융상품에는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투자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장학금 규모가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단기 금융상품 투자액은 7억 원까지 증가했죠. 그러니까 장학금보다 투자금이 2배 많은. 장학재단이 아니라 투자회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걸 해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주겠다 이런 건지 그러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 그대로 본연의 장학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실제 나가는 장학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장학재단은 기본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저금리 시대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계재단 소유가 지금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을 하느냐 이것도 지금 계속 큰 처음부터 논란거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이제 공익재단에 출연했다고는 하는데 그 재단 자체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재산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은 임원진이 전부 MB 최애 측근들 아닙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재단을 만들 때부터 좀 이런저런 뒷말이 있었는데 가령 이제 송정우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전 대통령이 후원회를 이끌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김승희 전 하나금융 회장,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 그리고 이상주 변호사는 뭐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의 사위고요. 그다음에 임원 명단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도연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박미석 전 수석은 뭐 청와대 사회문화수석 지냈죠. 이런 분들이 모두 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그 운영을 감독해야 될 감사조차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 친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단에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 거니까 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사안을 오늘 취재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신의 재산 환원 문제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을 싹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그 재산의 환원 혹은 기부라는 표현은 언론에서는 썼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환원과 기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 공익적 활동에 재산을 출연하겠다 혹은 공익사업에 내놓겠다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결국 나는 환원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다 혹은 기부한다는 얘기 안 했었다라고 일종의 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전 들었었는데 어찌됐든 당시 애매모호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멘트 들어보시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특별히 정책을 이용할 일도 없잖아요. 그게 오해를 안 될 때가 돼서 내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뿐한 마음을 가지고요. 네, 지금 청계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게시판 등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내가 지금 없는데요. 2009년에 출범한 이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딱 한 건입니다. 한 건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만 보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제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공익사업에 내놓겠다. 이제 이명박 후보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 당시에. 그로부터 대통령이 됐고 1년 반쯤 뒤에 이제 공익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통령 초기에 촛불 집회다 뭐 등등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 혼란에 대해서 정책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이 재단이 잘 설립이 늦어지는 거, 뭐 대통령이 좀 너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재산을 환원한다고 그러더니 환원 왜 안 하고 있니 이런 식의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 가족 내에서 좀 뭐 반대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아마 뭐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전 재산을 이렇게 환원을 했다라기보다는 장학사업, 뭐 장학사업을 위한 투자 활동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는 치중하는 그런 재단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분명히 그런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토론을 그렇죠. 했던 걸 보면요. 그리고 또 의혹이 꼬리를 무는 이유는 이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 혹은 증여할 경우에는 세금이 40% 정도 됩니다. 뭐 물론 금액에 따라 조금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런데 재단을 넘겨주게 되면 세금을 10%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는 이 세테크 목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워낙 그 수나 돈에 밝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자, 뭐 이런 의심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청계재단 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 반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론을 제가 듣기 위해서 연락을 여러 번 취해봤는데요. 청계재단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2명입니다. 5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청계재단인데 사무국장 1명, 그리고 여직원 1명인데 오늘 전화했더니 여직원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사무국장은 나오지 않았다.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국장 이모 씨는 도곡동 땅을 매각했을 때 판매 대금을 본인이 운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돈을
심부름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으면서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 분인데 제가 직접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직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사람이 여기 없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정확한 반론은 없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 검찰이 포스코 비리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추석을 전후해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청계재단 허가 취소 가능성이까지 또 나오고 있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래저래 편치 않은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MB 빚 때문에 청계재단 문 닫나 이렇게 정해보고 청계재단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 함께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